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시인스테크의 전화상담입니다. 어, 저는 이제 시인스테크를 2003년에 만들어서 올해 21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21주년이었고 저희가 그 창사 기념일에 맞춰서 이 스타트업 생태계 지식 포럼을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강릉구 노현동 건설회관에서 포럼을 열었고 700분 정도 오셨습니다. 유튜브 생방송으로도 많이 보셨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저희 초기 기업들을 투자하는 그런 회사를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창업기획자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창업기획자는 또 엑셀러레이터들은 이제 3년 내 기업에 주로 많이 투자를 하고 보육하고 또 3년이 넘어도 이제 계속 보육을 이어가는 회사들이 한국도 있는데 현재 그런 엑셀러레이터들이 협회를 만든 지가 2017년부터 협회가 만들어졌고 제가 지금 이제 4대 협회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개 회원사가 있고 최근에 이제 초기 투자 기관 협회를 저희가 흡수 합병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300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1년에 작년에 저희가 78개 기업에 120억 원을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자한 금액은 120억 원이지만은 팁스라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2억 원, 평균 2억 원 투자하거든요. 2억 원 투자하면은, 그 정부에서 팁스라는 R&D 매칭을 통해서 5억에서 7억 원이 R&D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120억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스타트업 생태계에 수혈된 돈은 한 300억 정도. 근데 이제 저희 협회 회원사들 중에 팁스 운영사가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협회 회원사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초기추 엑셀러이터 협회가 그 생태계 매년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수혈하는 자금은 1조를 바라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회사를 만들고 2012년도부터 스타트업 투자를 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푸드테크 플랫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1588, 5588 같은 것으로 2003년에 시작했지만 2000 이제 5년 이후에는 홈페이지 주문들, 그 2008년에는 모바일 앱 주문들, 그다음에 2012년도부터는 배달의 민족 같은 이제 푸드 에그레게이터형 주문들을 기술적으로 모두 표준화 이제 지원을 하면서 현재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엑셀러레이터는 원래 저희가 사업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 이 방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렇게 이런 포럼처럼 그 나름대로 좀 사회 환원을 하기 위한 기업가 정신 차원으로 시작하는 일인데 코로나 때 좀 일이 커졌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쪽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투자 유치를 받으러 찾아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냥 사회 환원을 하는 팀으로 작은 팀으로 있었던 팀이 2019년도부터 이제 실제 회사의 사업부로 만들었고 코로나 때 이제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부가 지금은 저희 회사의 거의 그 더 큰 사업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지금 엑셀러레이터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요. 저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원래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면서 또 엑셀러레이터 투자를 같이 하고 있는 CVC형 엑셀러레이터가 이제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최근 2020년도부터 저희가 좀 많이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내 엑셀러레이터 중에서는 이제 최다 투자 엑셀러레이터입니다. 그 4년 연속으로 제일 많이 투자를 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 400개 이상 투자를 하면서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 창업자분들이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를 알면은 사업 계획 쓸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자의 생각을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를 한 게 이 4Y라는 개념입니다. 4Y. 어제 시포럼도 이 4Y라는 개념을 가지고 포럼을 했습니다. 포럼을 5시간 동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더레이터를 다 하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Y를 오늘 좀 그 여러분들께 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Y를 먼저 설명드리면은 Why you, Why now, Why this idea, Why me 이 네 가지입니다. 투자자의 사고 패턴은 저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다 이 사고 패턴입니다. 초기 투자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 시리즈 A, 시리즈 B 투자는 보통 벤처 캐피탈들이 수십억씩 투자를 하거든요.
이게 통하는 논리는 10억 이하의 투자는 거의 4Y 논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리콘밸리 가서 초기 투자를 20년 이상 하신 좀 여러 투자에 유명하신 분들과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개로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이번에 책으로도 냈고 어제 포럼도 했고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공유드리게 됐습니다. 엑셀러이터와 벤처 캐피탈을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엑셀러이터를 사실은 약자로 A씨라고 약자를 하면 안 되거든요. 엑셀러이터는 A씨라고 약자 부르면 어려운데 기자분들이 엑셀러이터 힘들다. 그래서 A씨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한 3년 됐습니다. 벤처 캐피탈을 VC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AC, VC 이렇게 많이 섞어서 부르는데 뭐 A씨가 투자를 할 때는 실패할 확률이 알고도 보통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내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투자할 때 직원 수 평균 한번 내봤거든요. 재작년에 낸 평균이었는데 4.8명. 회사가 5명이 안 되는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5명이 안 되는데 2억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5명이 안 되는 분들한테 2억 원씩 계속 투자해도 수십억씩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겁나는 일입니다. 이 일이 너무 겁나는 일이다 보니까 정부가 팁스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리스크를 줄여준 거였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 투자하는 회사의 그 전체 투자 조합의 총합을 AUM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AUM이 지금 한 1,300억 정도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벤처 캐피탈이 AUM이 1,300억 정도 되는 회사들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데, 가령 1,000억이라는 자본으로 투자를 하면 벤처 캐피탈은 2, 3억씩, 2, 30억씩 투자를 하니까 뭐 한 30개 정도 회사에 투자를 보통 합니다. 근데 저희 엑셀러이트 1,000억이 있잖아요. 1,000억이 있으면은 한 4, 500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투자를 3억 하나, 30억 하나 프로세스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업무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이 왜 벤처 캐피탈을 하지 않고 또 저희는 그 펀드를 만들 때 자기 자본을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모든 조합에 저희가 반 정도 저희 회사 자기 자본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은 벤처 캐피탈을 한 1조 단위 AUM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느냐. 또 저희 보육도 해야 돼요. 왜냐면 애기 기업에 투자하니까 그 뭐 팁스까지 해가지고 뭐 한 9억에서 10억 정도 수여를 해주는데 금방 쓰잖아요. 이 정도 돈은. 그러니까 보유까지 해야 되는 이 어려운 일을 왜 하냐라고 하면은 사회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엑셀러이터들도 이게 그냥 쉽게 엑셀러이터가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벤처 캐피탈은 지금 뭐 한 20억 정도면 창업이 가능한데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엑셀러이터는 1억만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막 생겨났지만 엑셀러이터 폐업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가 통합이 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자정작용을 하는 역할도 현재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만약에 여기서 엑셀러이터를 생각하신다면은 정말 사회적 가치가 큰 일이다. 이게 돕기 위해서 해야지. 이게 돈을 버는 금융업인가라고 시작하시면은 굉장히 이제 크게 고생하실 수 있는. 그래서 협회가 제가 4대 회장이지만 또 협회 통합한 다음에 300개 회원사들 중에 너무 힘들어서 뭐뭐 해주세요라는 회원사가 한 7, 80%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탑 티어 정도가 지금 자리를 잡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창업자들에게 네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첫 번째가 Why유죠. Why유는 왜 당신에게 투자를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이잖아요. 어, 보통 여기서 정답을 그냥 바로 말씀드려요. 정답이 뭐냐면은 내가 이 분야에 경험치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 시장의 문제를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이 업을 한 18년 정도 했는데 나만큼 이 문제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입니다. 경험치 가지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설명 안 하시고 그런 저기 신문 기사 조회봤더니 그런 시장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업했어요. 하면 투자를 거의 안 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저도 검색해서 알 수 있는 문제고 지적 수준이 그 문제에 대해 똑같잖아요.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 때는 저 분야에 저런 전문성을 가진 분이 저 문제를 정리를 했네가 보통 투자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몰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문제 정리를 하는 것이 창업이 아니라
내 경험치가 굉장히 깊이 쌓인 분야에서 창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제가 CNT테크를 26살에 창업했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CNT가 제가 첫 회사인 줄 다 아세요. 25살에 창업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회사예요. 두 번째 회사. 23살에 제가 창업을 음성인식 기술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성인식 기술 창업했을 때는 이게 말이 됐어요. 제가 음성인식 기술을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심취해가지고 카이스트에 석사하다가 이제 창업했거든요. 그러니까 음성인식 그 당시 많이 안 할 때 혼자 몰입해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전화망상에 제 이름이 전화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망상에 잘 들어가는 음성인식기를 개발했는데 그게 딱 타임 투 마켓이었어요. 옛날 ARS 쓸 때 맨날 DTMF로 숫자 눌렀잖아요. 그 오류가 많으니까 음성인식이 필요한 시대가 있었어요. 홈쇼핑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회사가 잘 됐었습니다. 근데 군대 문제 때문에 회사를 이제 넘기게 됐어요. 그래서 좀 헐값에 회사를 넘겼지만은 그 돈으로 CNG테크를 창업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게 더 이게 더 잘 들리나요? 아 그래요? 네. 그 제가 이게 목소리를 더 크게 하면 좋은데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이크 성능에 의존하더라도 괜찮으시죠? 네. 어, CNG 테크는 그러면은 아니 무슨 저희가 이제 저희 처음에 했었던 게 피자 주문하는 대표번호 서비스가 CNG 테크 처음 사업 모델이었어요. 그러면은 그쪽에 물어봐요. 아니 무슨 그쪽에 경험치가 있어서 창업을 문제 정리를 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첫 알바가 피자헛에서 매장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경험치가 쌓였죠. 근데 그때 피자를 먹어보고 계속 맛있으니까 그 SL2라는 회사 창업하고 시엔테크라는 회사 창업하기 직전까지 제가 피자를 거의 매주 시켜 먹었더라고요. 7년치의 주문 경험치. 그리고 1588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음성 인식을 많이 붙여봤잖아요. 1588 대표번호 ALS에. 그러니까 이런 그 대표번호나 CTI라고 하는 컴퓨터 텔레포니 어,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치가 복합적으로 쌓여가지고 시엔테크가 사실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YU의 정답은 내 경험치 가지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이쪽 경험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창업을 했을 때 모두 오토라고 하는 개념을 다 들어보셨잖아요. 오토. 오프라인 투 온라인,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토 보면은 의식주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보면 배달앱들 제일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옷 입는 거, 무신사. 일찌감치 나왔죠. 집, 뭐 직방, 다방 일찍 나왔죠. 이게 왜냐면은 의식주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 경험치가 많은 분야부터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 영원동 대표님도 계시지만 에듀테크 분야도 많아요. 저는 다 교육을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경험치가 많은 분야에서 원래 창업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들이 다 시장이 이제 큰 플레이어들이 나왔으니까 그 외에 좀 특수한 경험치, 기술 개발의 시장들이 지금 창업에 많은 주류가 됐죠. 문제 정의 경험치가 깊으면은 문제 정의에 대한 질도 당연히 깊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서 나오는 솔루션도 훨씬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솔루션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제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정말 몰입된 경험치를 쌓아가는 거다. 저희가 저희가 지금 430개 투자해서 너무 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은 생각나는 것만 좀 정리를 해놨어요. 생각했는데, 아고스 비전이라는 회사는 이 3D 광각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분은 3D 광각 카메라에 대해서 10년 넘게 연구하셨습니다. 근데 옛날에 10년 전에 3D 광각 카메라 연구하면 어디다 써 그랬어요. 어디다 쓰냐. 어, 지금 저희가 투자할 때 이분의 경험치만 보고 투자했고 현대자동차를 같이 투자하게 저희가 설득을 했어요. 왠지 저희는 자율주행 쪽에 이제 핵심 기술 중에 하나 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가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제일 유명한 로봇이 사족보행 로봇, 개 로봇 아시죠? 그 로봇에 눈을 이 회사가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분의 경험치만 보고 투자했습니다. 3D 광각 카메라를 뭐 쉬운 기술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실험이 필요하거든요. 그 경험치. 우리 이분은 그 어신이라는 앱을 만들었어요. 어신. 어신이 뭐냐면은 낚시 포인트를 예측하는 앱이에요. 네. 어신 앱인가요? 네. 그래서 낚시 포인트를 이렇게 예측하는 앱인데 이분은 제가 투자할 때 첫 질문이 이거 왜 개발하셨어요? 낚시 포인트를 예측한다면 누가 믿겠어요? 처음에 포인트 예측률이 떨어졌어요. 저희한테 처음 가져왔었을 때 60%였어요. 60%. 60% 포인트 예측이 되는데 이걸 근데 60% 나오는 것도 되게 경이로운데 누가 믿겠냐고.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잖아요. 베드로한테 저기서 그물을 내려라 잡힌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누가 믿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 낚시를 싫어한다고. 이거 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기 때부터 낚시를 데려다녔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기 잡는 걸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면서 잘 잡히는 날 아버지가 기분이 좋고 안 잡히는 날은 화내고 뭐 이러니까 이 친구가 언제 잘 잡히는지를 계속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경험치가 쌓인 거예요. 쌓여서 전산학과를 가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를 보통 인공지능을 하려면은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학습 데이터를 보통 피처를 정의한다고 해요. 이 친구가 경험적으로 체득한 피처들 있잖아요. 비가 올 때, 또는 해류가 저렇게 흐를 때, 또는 그 근처에 무슨 이런 키워드가 수집이 됐을 때, 고기가 잡히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치를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어요, 실제. 보통 저도 인공지능 전공을 했지만, 이런 예측 모델을 할 때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해서 인공지능 학습과 예측에 유효한 피처들, 보통 도미넌트 팩터들을 정의를 하는 게 1번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경험적으로 아기 때부터 이게 정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신이 포인트 예측 정확도가 70몇 프로예요. 그래서 선장님들이 엄청 많이 씁니다. 선장님들이 엄청 많이 쓰는 앱이 됐어요. 유저 40만 명. 네, 40만 명이죠. 이분도 그 대학교 때부터 등에노에라는 벌레가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건조 분말돼서 물고기 사료를 쓰일 수 있다라는 논문 하나를 잡고 대학생활을 보낸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완전 미쳐가지고 실제 아버지 땅에다가 500평짜리 음식물 처리를 이런 친환경적으로 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원시에서 쓰고 있어요. 실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이 한 7, 8년 정도의 어떤 노력, 아주 집요한 집중이었어요. 집요한 집중. 그래서 그 논문을 쓴 시카고 교수님한테 저희가 근데 아무도 투자 안 했어요. 여기도 역시 말을 안 믿었어요. 창원시에서 무슨 벌레가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내가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믿기가 어렵잖아요. 가보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주말에 차를 몰고 혼자 가서 실제 그 500평짜리 처리장을 갔더니 정말 벌레를 키우고 있고 벌레가 음식물 쓰레기 저기서 먹고 있고 저기서 분말해서 사료를 만들고 있고 근데 그 안에 그 냄새는 어마어마한 냄새가 납니다. 제가 진짜 2시간 있다가 견디기 어려워서 투자를 결정했어요.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투자를 하기로 하고 했고 이 친구가 그 시카고 대 교수님한테 감사의 메일을 보내는 교수님 논문으로 내가 투자받았다. 근데 그 교수님이 그 논문을 쓸 때 실험실에서 해봤대요. 실험실에서. 그 실험실에서 먹던 나무 이렇게 음식 해가지고 벌레가 먹는지 보고 해본 거였는데 그거를 상용화시킨 거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국에 진짜 왔어요. 그걸 보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 싱가포르 정부에 이 교수님한테 무슨 용역을 준 게 있었나 봐요. 싱가포르 정부에서 이거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 회사가 지금 300억이 지금 넘어갔어요. 저희 취했을 때보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를 하고 나서야 많은 투자자들이 진짜래. 그래가지고 투자가 엄청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치의 어떤 이 경험치가 누적돼서 어떤 솔루션에 대한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너무 자명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보면은 보통 엑셀러레이터들이 가장 좋아하는 투자 연령대가 30대 후반이에요.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 이때가 어느 정도 경험치도 쌓이고 체력도 되고 그냥 나름대로 철도 좀 들었고 뭐 그런 나이대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데 저희는 어
다른 저희 경쟁사 엑셀러레이터들이 신스테프는 저런 투자를 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하지라고 한 게 저는 50대 후반 창업자의 투자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50대 후반에 이제 퇴직하신 대표님들의 경험치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저희가 투자하는 거는 이게 여러 일을 막 다방면을 하신 분들 투자 안 합니다. 진짜 한 우물을 30년 파고 이렇게 나오셔서 내가 다니던 회사 이걸 다 못하고 나온 게 통한이다 막 이러면은 투자를 해요, 저희가. 그 하는 프로들이 투자하는데 그래서 잘 된 회사 되게 많습니다. 그 아워박스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이분은 저희가 이제 저희 거래처 우리나라 웬만한 프랜차이즈 다 저희 거래처거든요. 아시죠? 피자헛의 구매 담당 과장일 때 처음 만났어요. 그때가 2010년이었어요. 그래서 오비맥주로 스카웃 됐어요. 거기서도 구매 물류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오비맥주에서 퇴임하셨을 때 나이가 59세인가 8세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런 자리에 갑자기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면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창업을 할 거래요. 그래서 풀피먼트 관련돼서 HMR 풀피먼트가 HMR이 홈 밀리스프레스 여러분 많이 드신 밀키트 같은 건데 이게 이제 물류 창고에서 이렇게 콜드체인 기반으로 배송하려면은 좀 특별한 창고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배송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분이 오비맥주에서 맥주 맨날 이렇게 배송하고 피자 때 뭐 이렇게 배송 이런 경험치 때문에 이 설계가 머리에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퇴직금으로 창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근데 제가 제 강의 듣고 다다음 달에가 퇴직금으로 창업해서 제가 너무 저도 이렇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저희가 투자를 또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HMR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희가 쿠켓이라는 회사에 투자해서 쿠켓을 연결해가지고 매출을 처음에 만들었었는데 코로나 때는 줄 섰습니다. 거기 이용하려고. 그래가지고 회사 가치가 지금 1,000억이에요. 1,000억. 네, 1,000억입니다. 이런 사례는 너무 많아요. 뭐 다리소프트라는 회사도 저희가 되게 웃긴 일이 있었는데 저희 포트폴리오 단톡이 있어요. 단톡이 있는데 그 그때 생일날 뭐 올라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제가 투자했는데 환갑을 맞으신 분이 세 분이었어요. 네. 이게 이분들은 어쨌든 대기업 생활 오래 하고 제2창업을 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얘기가 지금 뭐 대강 한 30대 정도 만 되더라도 한 120살 산다고 하잖아요. 120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창업은 한 번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창업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예, 60대 후반이신데 무슨 창업인지 알려드려야 돼. 근데 아무튼 네, 아무튼 저희 어머니가 60대 후반에 창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 회사 내부 통제상 제가 투자 못한다고. 그래도 하셨어요.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창업하신 거는 여긴 약간 다른 공유 오피스를 창업하셨어요. 약간 달라요. 공유 오피스인데 엄청 럭셔리해요. 엄청 럭셔리합니다. 밤새서 일을 할 수 있는 안마기 뭐 이런 것도 어머니가 다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셨어요, 실제로요. 근데 어찌됐건 평생 한 번은 이 창업하는 시기다. 뭐 이런. 그래서 YU는 경험치를 쌓아서 이제 투자를 설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Y 나오는데요. 저희가 투자하는 카테고리가 총 16개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400개 넘게 투자를 했고 16개 카테고리 중에 어제 저희가 10포럼이 4개 세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장관님하고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이제 1차 오프닝 패널 토의하고 그다음에 4개 세션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작년에 저희가 투자한 카테고리 제일 큰 곳, 탑 4를 세션화해서 이제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인데 나름대로 어제 다 재밌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탑 저희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푸드테크였어요. 푸드테크. 푸드테크가 저희가 근데 푸드테크를 왜 저희가 많이 하겠어요? 저희 경험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경험치가 많은 투자자들을 푸드테크 쪽은 너무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푸드테크 쪽이 저희가 수익률도 펀드별로 푸드테크가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사스. 저희 회사가 주문권장 수수료 받는 모델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대표번호고 뭐 모바일이건 주문권장 수수료. 지금도 여러분들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뭐 치킨이나 피자나 뭐 커피 시켜서 배달이 되거든요. 그때 저희 회사 수수료가 들어와요. 여러분들 배달하실 때마다.
네, 1.5%가 들어옵니다. 1.5%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런, 이게 다 사스가 주문 건당 수수료, 월 정액, 뭐 구독료 이런 게 다 사스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2위가 사스예요. 저희가 그쪽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리고 3위가 뭐 의뢰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관광이요, 관광. 트래블 때. 4위가 그것도 의외였어요. 스포츠였어요. 그리고 5위가 이제 뭐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케어 뭐 이렇게 쭉 나가죠. 그래서 저희가 탑 4를 가지고 이제 세션을 열었고 투자자와 창업자들의 어떤 간극을 좁히는 형태로 이제 열심히 토론을 이제 어제 했었죠. 근데 이제 어제 토론도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언제 투자?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게 why now잖아요. why now. 왜 하필 지금 봤냐? 라는 거예요. 어제 토론도 보면은 마케팅으로만 얘기하려고 하더라도 why now 개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투자자들한테. 일반적으로 첫 투자를 받는 거는 MVP, 미니멈 비어블 프로덕이라고 하는 최소 기능의 프로덕 가지고 실험이 끝났을 때 시드 투자를 받습니다. 근데 저희도 시드 투자를 하는 거는 요즘에 워낙에 많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초기 창업 패키지, 뭐 예비 창업 패키지, 뭐 청년 창업사거나 이런 정부 제도들이 워낙에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정부 지원 제도로 보통 MVP를 끝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MVP를 위한 시드 투자를 실제 저희 했었는데 지금은 시드 투자를 뭐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MVP가 끝난 상태로 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보통 초기 창업 패키지나 뭐 관광 같은 경우 관광 엑셀러레이터 이런 프로그램이 끝나고 딱 오면은 MVP를 성공적으로 이제 끝낸 기업들을 대상으로 PMF 단계에 들어갈 때 저희가 투자를 제일 많이 해요. 팁스 투자가 다 PMF입니다. PMF가 뭐냐면은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거야. 이 프로덕트가 마켓에 피터블 하냐.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내가 싸울 시장을 정의하고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논하는 형태로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한번 그 시장에 들어가 보는 단계에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 투자는 시드 투자는 보통 거의 1억 언더예요. 1억 언더인데 이 투자는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처음으로 아무리 시장이 작더라도 어느 정도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요 단계에서 저희가 2억에서 3억 정도. 올해는 2, 3억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2억, 3억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억 또는 3억을 투자하고 팁스라는 정부 R&D 제도를 매칭을 해요. 팁스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이 민간이 투자를 하면은 이 R&D 자금이 매칭이 이렇게 됩니다. R&D 자금 매칭이 돼서 팁스가 최대 7억, 딥테크 팁스가 최대 17억까지 매칭이 돼요. 그래서 3억에 17억 20억이잖아요. 그리고 뭐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건 2억에 7억 해서 9억인데 이렇게 해서 PMF를 시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정의한 시장에 진입을 해보고 시장 점유율을 따져보고 하면서 여기서 결과가 잘 나오면은 벤처 캐피탈들의 시리즈 A, 시리즈 B 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투자를 할 때 벤처 캐피탈이 후속 투자하는 비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회사가 현재 벤처 캐피탈 후속 투자율이 한 37% 정도 돼요. 37에서 4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벤처 캐피탈에 투자한다고 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1차적인 성공은 이거를 잘 끝내고 그러면 PMF가 잘 끝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내 고객이 누군지 알게 돼요. 아, 내 고객이 저런 사람들이니까 저쪽에 내가 투자를 더 하게 되면은 이제 매출이 수십억대, 수백억대 올라가고 이런 감이 오거든요. 그 감이 온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게 벤처 캐피탈이고 그 당시에 이 투자 시장에 대한 개념을 커스터머 프로그램 핏, 내 고객 자체의 문제를 이제 내가 알고 실제 시장을 내가 스스로 설계를 해나가고 정의하면 시장을 마켓 익스펜션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벤처 캐피탈 투자를 뭐 평균 2, 30억 정도 받는다 손 치더라도 거기서 성공하는 확률이 25%예요. 2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가 벤처 캐피탈까지 투자를 유치하는 확률이 40%인데 그 40% 중에 다시 성공을 하는 확률이 25%예요. 얼추 10%가 나오는 거예요. 10%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어쨌든 why now로 설명드리면 왜 지금 받아야 되냐? 아, 저 이제 이 시장에 PMF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이제 PMF 끝나서 CPF를 하기 위해서 이 시장에 들어가야 돼요. 시장에 진출한 논리로 설명하시면 된다는 거. 네. 아시겠죠? why now. 카카오도 MVP를 했었어요. 옛날에 생각하시면 지금 아무 기능 없이
문자 메시지 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썼었던 거 다 기억하시죠? 카카오도 했었고 배달의 민족도 그 이전에 배달의 민족 이렇게 누르면은 메뉴가 주문되는 게 아니라 전화가 돌아왔거든요. 이게 다 최소 기능 가지고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TS 아이디어예요. 왜 지금 이 아이디어에 투자를 하는가? 하나의 스타트업이 하나의 사업 아이디어 가지고 성공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 그래도 IR을 할 때, IR을 한다는 개념은 인베스터 릴레이션십을 만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투자자한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IR을 할 때는 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해야 돼요. 저희 보통 보통 도박할 때 패를 하나만 보여줘야 되잖아요. 뭐 여러 패를 막 보여주면은 상대가 내 패를 다 알고 내가 지잖아요. IR 똑같아요. IR 할 때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한 패만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게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만든 BCG 매트릭스예요. BCG 매트릭스고, X축이 뭐냐면은, X축이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Y축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시장 성장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낮고 시장 성장률이 높은 1사분면에서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1사분면 창업을 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려는 노력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스타가 되는 겁니다. 스타. 그리고 근데 이제 스타가 됐다가 시장 성장률이 떨어져요. 뭐, 시장 성장률은 저희가 여러 투자를 해봤죠. 저 사업을 해보고. 시장 성장 어떤 사업이든 시장 성장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대체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성장 떨어지는데 시장 성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태에 떨어지면은 캐시카우가 돼요. 왜냐면 경쟁자들이 다 이탈을 하고 그리고 그 서비스나 그 산업에 필요한 어떤 QC, 퀄리티 컨트롤에 투자하는 비용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익은 높아져요. 저희가 푸드테크만으로 매출이 200억이 넘었었거든요. 아까 푸드테크 사스만으로 매출이 200억이 넘었었는데 지금 배달앱들에 저희가 사실은 어떤 뭐 아까 카카오도 말씀드렸지만은 포지션을 약간 미드리어치 포지션을 좀 옮기면서 매출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실제 경쟁자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시장이 작아지면 경쟁자가 없어지고 또 실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원하는 이런 이 퀄리티에 대한 레벨 자체가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출 200억이 넘어섰을 때 영업이익률이 한 10%였어요. 20억 대 이렇게 냈었는데 지금 매출이 떨어졌는데 영업이익이 30억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캐시카우가 된 겁니다. 저희도 엑셀러레이터 업이 지금 이렇게 최근 4년 동안에 어려운 시기인데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캐시카우가 있어서 그랬었어요. 계속 이제 캐시카우로 수혈이 되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엑셀러레이터 쪽에 더 집중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기 전에 시장 성장률이 꺾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온 이제 표현처럼 도그가 돼요, 도그.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도구라는 표현이 안 좋은 표현인 건 아시죠? 네,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사업하면 도구가 된 일이 있었어요. 공간 사업도 저희 좀 했었었는데 잘 안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리즈 A 이후에 벤처 캐피탈 투자 유치할 때는 내 캐시카우가 뭐고 이번에 내가 스타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뭔지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합니다. 근데 프리 A 전까지는 스타에 대한 경험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는 회사가 4년 차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MVP가 끝났다. 그러면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4년 동안 뭐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 아이디어로 제가 이번에 투자를 받으려고 하지만, 그동안 이제 도구가 됐었던 이런 히스토리가 있다. 이 스토리가 내 경험치를 충분히 이번에 스타를 만들 수 있는 경험치를 만들어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설득이 된다는 거죠. YTS 아이디어는 바로 이 BCG 매트릭스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왜 하필 저한테 받으려고 하세요? 저희 협회 회원사가 300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팁스 운용사도 100개예요. 근데 왜 하필 왜 CNT 테크에 이렇게 뭐 물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저희 조사를 가끔 합니다. CNT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죠? 조사를 하면은 1번이 실제 팁스예요. 팁스 운용사가 많긴 한데 팁스 운용사도 1년에 무제한 팁스를 올릴 수가 없어요.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매년 평가를 받아서 팁스 티켓을 받아요. TO. 그래서 매년 이제
평가받은 대로 티켓을 받아 다음에 이렇게 팁스 매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42개 티켓을 받았어요. 근데 2등 회사가 27개 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평균 받는 숫자가 한 7개예요. 7개. 저희가 워낙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팁스 매칭될 확률이 높으니까 저희 회사로 많이 어플라이가 들어옵니다. 일본이 사실 팁스, why CNC 택배 그러면 팁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푸드테크 기업들이 저희 투자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저 프랜차이즈에 좀 진출, 이 사스를 팔고 싶어서요. 뭐 이런 얘기들. 저희 또 아직 소프트웨어 개발팀이 50명이 넘어요. 그리고 저희 소프트웨어 개발팀 21년 차 회사다 보니까 다 좀 경험치가 꽤 있습니다. 저희 나이들이 다 많아요. 그래서 근데 어찌됐건 뭐 20년 된 소프트 엔지니어들 찾기 힘든데 저희는 다 그런 사람만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이런 이유들을 되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스마트 머니라고 해요. 스마트 머니. 그러니까 시엔테크에서 2억, 3억 받는 게 전체가 다가 아니라 이 돈을 받으면은 팁스로 5억에서 17억까지 매칭이 되기도 하고 기술 지원을 받기도 하고 벤처 캐피탈과 네트워크가 좋으니까 후속 투자에 대한 어떤 기회도 얻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개념을 스마트 머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투자를 사실 괜찮은 엑스러런트 받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 후속 투자까지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어제 10포럼의 목적도 그래요. 어제 10포럼 700분이 오셨거든요. 700분 중에 벤처 캐피탈에 근무하는 심사역들이 거의 100명 정도 왔습니다. 근데 이제 10포럼에 나온 그 스타트업들을 보면서 오늘 당장 회사에 이 회사들 사업 계획서 주세요라고 뭐 메일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스마트 머니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쿠켓도 처음에 뭐 우리나라 이런 푸드 미디어의 창시한 뭐 스타트업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이제 저희 외식의 여러 노하우들을 수여를 받았고요. 뭐 팁스도 여기 보면은 이게 실제 기사인데요. 신인텍 팁스 창업기업 추천하는 독주 이런 기사가 실제 이게 나와요. 네, 저희 이 기사 나와 좀 곤란하긴 했지만 이런 기사들. 네. 그래서 스마트 머니를 처음에 잘 찾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네.